인천 아시안게임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먼저 제안하진 않겠지만 올 경우에 환영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이게 긴장 완화에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못 살리는 정부가 무능하다 이렇게 또 비판까지 했네요. 과연 가능성 남아있을지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회장에게 한번 들어봅니다. 김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이 아시안게임의 선수단 오고 이런 얘기를 김 회장께서 오래전부터 이제 북측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에 모셨는데 응원단 단도직입적으로 올 수 있을까요? 올까요?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북한이 먼저 이제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응원단의 파견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라는 명분을 현 상황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쉽지만 북한 응원단의 응원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시 실무협의합시다라고 제안해도 안 되나요? 지금 이미 우리 정부가 고위급 실무 접촉에 대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북한이 그것을 좀 아직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이 받을 만한 어떤 매력적인 카드를 이렇게 던지기 전에는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응원단 원래 오겠다고 해서 이제 남북이 실무 협상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안 보낸다고 바뀌었는데 북한은 왜 안 보낸다고 바뀐 겁니까? 북한이 지난 8월 22일에 이번 아시안게임 조점 행사에 참가한 대표단을 통해서 27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는 문건을 접수했습니다. 문건을 접수하면서 구두상으로 응원단 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 측에 이제 알려왔거든요. 이것은 우리 정부의 환영 입장을 기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이 북한이 이러한 철회 발표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그때 이제 공식적인 문건 접수할 때 구두상으로 우리 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서운한 감정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철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그때 구두상으로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또 뭐냐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었고 구두상으로 말했던 이유는 우리 정부의 환영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내심 그런 포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계속 환영한다고 입장 밝히지 않았었나요? 그렇진 않았죠. 이제 문건으로 우리가 8월 26일 날 개성을 통해서 273명 선수단에 대한 우리 입장에 대한 문건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문건을 보낼 때 거기에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응원단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을 우리 정부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건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송강호 올림픽 북한 부위원장이 북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부분을 발표하게 된 거죠. 많은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결국 이게 응원단 파견 비용 처리를 누가 하느냐 문제일 것이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은 응원단은 보내는 나라, 즉 북한이 부담해야 되는 건데 우리 그동안의 전례에 따르면은 우리 정부가 다 부담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이번에도 그 차이 때문인 겁니까? 그런 거 응원단 비용 문제만 꼭 그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도 응원단 비용에 대한 부분은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왔기 때문에 북한이 응원단 비용에 대한 부분을 트집 잡았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다른 우리 정부의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일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고.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게 뭐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응원단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사실을 환영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밝힌 거는 없었고, 거꾸로 우리 언론 매체나 이 응원단 비용에 대한 부분을 북한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계속 주장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북한이 이제 서운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응원단이 사실은 300명 정도가 된다고 할 때 체류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그 대회 흥행이나 홍보 그리고 뭐 입장객, 국내 관광객 증대라든가 이런 경제적 효과는 뭐 비교 없을 정도가 크거든요. 응원단이 오면 훨씬 더 흥행이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가 뭐 특히 인천 같은 경우 재정 적자가 뭐 어려운 그 도시인데 예. 북한 응원단이 옴으로 인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나 또 경제적 기대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응원단이 오는 것이 사실은 그 인천시 입장이나 해외 그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한 거죠.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 근데 김경성 응원단의 비용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김 회장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북한 응원단 별로 반기지 않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 것 같지 않았고요. 우리 정부가 환영을 안 해도 북한이 응원단은 파견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이하게 생각했다. 예. 또 하나 새롭게 밝혀진 게 우리 군이 군 그 장병들 상대로 정신교육하는데 그 안에 북한의 미녀 응원단은 혁명 전사다. 국론 분열 획책을 위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거든요. 응원단 한 명 한 명 다 체제 선전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포함이 돼 있었죠. 예. 그러나 그 김정은 위원장 체제 이후에는 북한 공연 등도 그 체제 선전보다는 어떤 이 경제적 그 투자 유치 이런 목적으로 더 많이 그 활용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이 온다면 예. 그것은 그들의 그 개방적 자유분방한 공연의 모습 그런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그들의 그 투자 유치에 더 주안점을 뒀을 겁니다. 예. 그렇게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가까이서 보시면? 우리가 가까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실제 이제 그 흐름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작년 9월에. 예.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우승한 대한민국 선수에게 애국가 연주하고 국기 개양을 해준 사례가 있고. 예. 이 각국 그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공연을 할 때 그 공연 내용에는 그 서구 공연, 개방적인 공연, 그런 어떤 공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육이나 문화 이런 쪽에 대해서는 북한이 알겠습니다. 상당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어렵게 됐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 말씀까지 듣죠. 예. 참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김경성 이사장께서 구체적인 표현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뭔가 속사정이 있는 것도 같은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라는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 못했던 것 같다. 글쎄요. 그게 뭘 뜻할까요? 조금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아끼신다는 느낌을 저는 좀 덧붙여드리고 싶네요.